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6명 발생해서 하루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내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내일 오전 9시부터 접종이 시작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늘 새벽부터 전국 각지로 배송이 시작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확진자가 이제 대형 집단 감염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으면서 300명대, 400명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요새 추세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2주 전에 이제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한 350명대였는데 네. 그때보다 약간 증가한 것 같고 지난주보다는 약간 감소한 것 같지만 아직 그 감염체 생산 지수가 1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감염체 생산 지수가 1이라는 건 안정세에 있다기보다는 언제든지 급증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어떤 확산세와 우리 방역 수칙, 거리두기 간에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300명 중반대, 400명대라는 숫자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조금만 증가해도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2월 15일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된 어떤 주점이라든가 무도장 클럽 이런 데에서 감염 여파가 보통 2주 후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전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단계 조정된 이후에 그 영향은 조금 더 기다려야지 결과가 나온다. 네, 그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확진자가 이제 300명대로 조금 400명대, 500명대보다는 줄었다고 하지만 항상 네. 그 앞에 단서가 붙는 게 네.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 이런 네, 상황이잖아요. 지금 지역에도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굉장히 좀 우리가 장기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3차 유행의 지속이나 4차 유행이 또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설 명절 연휴였고요. 예. 그다음에 직후에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거리두기가 완화됐습니다. 네.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만큼 이제 접촉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위험하다는 의미인데 반증하듯이 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가족 감염이 다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예. 하룻밤 사이에 뭐 가족이니까 한 자리 숫자입니다, 대부분. 뭐 한 6명, 7명. 근데 문제는 이런 이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네. 한 가지는 이게 지표상으로 보면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역학조사가 끊기는 예. 초발 환자를 잡아낼 수 없는 경우가 지금 약 22% 내외. 그럼 4, 5명 확진자 중에 1명은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거든요. 예. 예. 이런 경우가 예를 들면 직장으로 들어가면 최근에 벌어지듯이 콜센터, 음. 집단 감염 같은 경우가 되는 거고요. 네. 예. 또 한 가지 걱정은 이제 이번 주말을 넘기게 되면 다음 주가 개학 주간입니다. 예, 예. 그럼 학교를 중심으로 혹시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들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이르면 내일쯤 거리두기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게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일단 강도나 이런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이제 새로운 방법이 적용하는 것에 지금 많은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그동안 정부에서 강조한 것처럼 자율과 책임성이 기반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또 현장에 맞는 세밀한 방역 수칙을 좀 많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이라고 해도 일괄적으로 집합 금지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어떤 특성상 어떤 지상에 있는 데도 있고 지하에 있는 데도 있고 예. 감염 위험도가 또 다르고 또 예. 방역 수칙 준수도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같은 업종별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거나 이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아마 사업장별로 위험도를 좀 다시 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방역 수칙을 좀 더 강화하는 조치가 좀 취해질 것 같고요. 예. 예. 아마도 이제 자율성의 무게를 자율성을 더 넓히는 만큼 책임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아마 조치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겠고 예. 그동안에 이제 방역 수칙들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해보면서 조금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좀 적용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지난 주말에 수도권의 이동량을 보니까 17.2%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완화에 따라서 좀 이동량이 많아진 부분이 확실히 걱정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설 명절 연휴까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가 엄격하게 적용이 돼서 부모 자식도 5명 이상은 모이지 마라. 이 시그널이 강했는데 예. 완화된 이후에는 그게 변경됐죠. 네. 직계 가족은 5인 이상 허용.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설 명절에 이
부모 자식이 못 보다가 그 다음 주부터 이동량이 늘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설 명절이 지났지만 조금 늦게 오히려 가족 모임이 좀 늘어난 추세가 있고 예. 아마 주말 이동량은 이제 그런데 기인한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날씨가 좀 풀린 것, 아무래도 외부 활동들이 많아졌고요. 일단 등산하는 분들은 산에 너무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또 몰리는 곳에 모여요. 네. 예. 설 명절 때 그러면 이제 가족과 모이지 않는 대신에 4인 이내 가족들은 또 설캉스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파가 이어지는데 이동량이 늘고 있다고 하면 위험한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방역 당국의 고민이 많은데 모처럼 완화해서 수도권에서 9시 영업 제한 받아서 고통받던 소상공인이 예. 1시간 느려서 이제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게 돼서 조금 숨통이 튈까 하는데 이걸 또 막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역 당국도 고심이 많지만 예. 지금 여론의 힘으로 보면 필요하다면 올려야 한다. 음. 다시 격상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네. 60%를 넘겼고 예. 그럼 이제 여론은 일단 방역 당국이 강화하더라도 지지하겠다는 입장은 확인한 셈이거든요. 네. 그럼 제 생각에는 원래 이번 주 중반까지의 지표를 보고 주말에 결정하겠다 해서 그게 벌써 내일이 된 건데요. 예. 백신 접종은 개시되지만 예.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저는 격상 가능성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현재 정부에서 방역 수칙을 어겼을 때 무는 과태료가 10만 원인데 네. 이걸 20만 원으로 올리는 걸 좀 검토 중이라고 하거든요. 이 네네. 역시 여론을 좀 봤더니 일단 서울시 시민들의 조사 결과는 꽤 올려도 괜찮다라는 쪽에 네네.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수 시민들은 또 확진된 분들은 또 입장이 다르실 수 있지만 네. 왜냐하면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돈을 내는가 뭐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지만 예. 결국은 무언가 이제 강한 페널티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좀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느슨해질 때도 됐어요. 예. 그래서 느슨해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터널 나가도 되는데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데 그러면 조금 이 활동을 재개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옥죄할 수 있는 뭔가 통제 장치가 필요한 거죠. 예. 아직까지는. 그게 방역 당국에서의 이제 고민인 건데 예. 지금 개인당 10만 원 어쩌면 낮아요. 지금 이제 지난 과정에서 보니까 지난 3개월간 네. 방역 수칙 어긴 경우가 한 뭐 1,200여 명 네. 정도 되는데 절반은 유흥업소입니다. 이게 뭐냐면 돈의 문제인데요. 네. 자, 이제 업주의 입장에서 개인이 10만 원인데 20만 원으로 올리는 걸 고민하는 거고 지금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의하면 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잖아요. 예. 그러면 불법 영업이 적발돼서 방역 수칙을 어겼는데 300만 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하룻밤 사이 유흥업소는 수천만 원도 오가는 큰 업장도 있다는 거죠. 네. 예. 그 종업원 인터뷰가 귀에 생생합니다. 300만 원 내면 되는데 네. 수천만 원 버리겠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나쁜 이 심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죠. 이 페널티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2배로 올리는 것도 그렇게 높은 것이냐,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일부 예. 여론도 또 없진 않습니다. 예. 저는 방역 당국의 고심이 있는데 많이 올리는 것도 고민이고 또 안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아까 김경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획일적인 시설 중심 통제에서 이제는 개인 행위의 중심 통제,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를 상해서 방역 수칙을 어겼을 때는 책임을 과하게 강하게 부과한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조만간 높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개학이 돼요. 등교 수업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가 가능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은 그 조치인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등교 수업 때 학생들, 특히 학교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지 않을까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예. 실제로 이제 지난 1년 동안 학교 방역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가 되고 확진자 통계를 보면은 학생 감염이 한 3,500명, 교직원 한 600명 정도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예. 학교 내 전파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고 대부분 지역사회라든가 가족 간 감염을 통해서 학생이나 이제 교직원들이 감염이 많이 되셨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감염되시면은 이제 그 주변에 등교 학생들이 또 전수 검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과정이 조금 부담스럽고 또 어린 학생들을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돌봐주신 경우가 있기 네. 때문에 예. 행여라도 이제 학생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감염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도 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네. 또 이제 원격 수업을 또 잘하고 또 집에서 수업을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원격 수업을 했을 때 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네.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보육과 급식의 문제가 연결이 돼서 식사가 좀 어렵다든지 다른 문제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예. 등교 수업을 더 원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 지금 등교 수업을 조금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은 일단은 방역은 좀 계속 철저히 하면서 학교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 우선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네. 예, 또 이제 방역에 필요한 이제 인력 지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교육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아마 방역 상황, 지역사회 감염 위험들을 보면서 아마 단계적으로 등교 수업은 서서히 확대하실 것 같고요. 이제 아마 이제 선택 등교권 같은 것이 좀 많이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이를 학교 보내기 좀 어려우신 학교를 보내는 것이 좀 많이 불안하고 좀 집에서 교육을 해도 충분히 괜찮고 예. 또 학교에 안 보낸다고 해서 또 이제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서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면서 감염 위험이 높아진 학생들도 있긴 학교가 더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지만은 예. 그것보다 뭐 좀 우리 아이는 충분히 잘 돌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원격 수업을 더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육부에서 만약에 이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의 수요를 맞춰줄 수 있을지 그것이 좀 관건일 텐데 일단은 원하시는 지금도 이제 뭐 좀 등교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좀 증상이 있다든지 또 체험학습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은 예. 좀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지만 안타까운 것 중에 한 부분이 바로 학교 수업을 못하는 학생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학교 선생님들은 우선 접종 대상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못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학생 등교 이제 시작했는데 우선 접종하는 게 어떠나 이런 얘기도 나오나 봐요. 나오고 있고 예.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순위에서는 지금 사실 뭐 교사가 우선순위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연령대에 따라서 순서대로 접종하는 건데 네. 지금 학교라고 하는 곳은 집단 생활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통학을 하고 출퇴근을 하는 것만 다를 뿐 지금 1차 접종 대상인 이제 요양시설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집단 생활을 한다는 이제 측면에서는 유사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교사들 또 교직원들에게 우선 접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사실은 물량 문제가 넉넉하다면 저는 우선 대상에 포함됐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따져보면 이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현장 의료진이라든가 이건 뭐 누가 생각해도 최고 1순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또는 이제 그동안 집단 감염이 계속 나와서 코호트 격리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또는 이제 고령자 이 집단 생활 시설들 요양병원, 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재활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백신 공급만 탄력을 받아서 여유분이 생긴다면 저는 그래도 중후순위에서 교사, 교직원은 2순위 정도로라도 끌어올려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예.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무리하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다음 주에 이제 개학들을 하게 되면 학교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교육당국이 요청을 하고 보건당국이 이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해도 좋겠다. 좀 빨리 이 교직원 교사들에게는 빨리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내일 이제 당장 접종이 시작이 되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인데 네네. 현재 해외에는 어느 정도의 상황입니까? 사실 영국은 지금 3분의 2 정도, 네. 확진자 중에 3분의 2 정도가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되고 있죠. 그런데 조금 더 무서운 게 남아공발도 있고 브라질발도 있는데 이 우리가 남아공발이 백신이 좀 잘 듣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면서 예. 좀 남아공발이 경계 대상이고 지금 이 영국발도 좀 걱정은 있는 게 한 약 1.7배 정도 감염력이 강해졌다. 치명률은 비슷하거나 떨어졌다는데 그게 아니라 치명률도 좀 높아진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예. 생각보다는 걱정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유럽은 이게 우세종으로 지금 전환된 게 아니냐 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든 백신 접종이 좀 절반 이상 맞아서 집단 면역에 도달할 때까지는 결국 이걸 막아낼 수는 없어요. 바이러스는 결국 사람을 타고 돌아다니고 들어오게 되는데 네. 우리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백신 접종이 빠르냐,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는 게 빠르냐, 이걸 막기 위한 총력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25일까지로 돼 있었던 영국발 항공편을 막는 것이 다음 달 11일까지 2주 연장됐고요. 어쨌든 지금 증폭 검사, 이 PCR을 하지 않으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검역은 강화돼 있다. 근데 변이 바이러스는 항상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국내에서 2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예. 안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예. 없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상황이 더욱더 심각하다 보니까 FDA에서 변이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규모를 좀 축소를 하는 것을 허용을 했다고 하거든요. 일단 규모가 이렇게 축소가 돼도 괜찮은 겁니까? 네, 아마 뭐 혹시 안전성과 효과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기존의 백신을 가지고 약간 그 단백질 조합만 바꿔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존 백신과 안전성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작은 규모지만 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고 효과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항체가 충분히 생성되는지 확인하게 되면은 아마 바로 이제 현장에 투입이 가능할 텐데 무엇보다도 시급성 빨리 개발된 백신이 보급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신속성 면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다음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는 편이 더 좋기 때문에 예. 큰 염려는 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딱 이 시간입니다. 이제 그 경북 안동에서 백신이 출하되는 네. 모습을 딱 이 시간에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일단 그 이천 물류센터까지는 안전하게 배송이 다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5톤 무진동 차량에 실려서 그야말로 네. 군경의 호위를 잠시만요. 지금 이게 현장 바로 화면 저희가 보여드리는데요. 부산 동구 보건소에 지금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전국 각지로 이천 물류센터에서 백신을 배송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곳은 부산 동구 보건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착을 했습니다. 트럭의 문을 열고 있고요. 예. 이제 백신이 보이네요. 취재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일 드디어 백신 첫 번째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그 준비 과정에서 부산 동구 보건소에 백신이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예, 부산시에서는 오늘 이곳 동구 보건소를 비롯해서 16개 보건소와 15개 병원에 총 6,9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백신이 공급이 될 텐데요. 이어서 27일에는 172개 병원에 25,8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백신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예. 백신의 모습이 보이네요. 저게 그럼 그 냉장 보관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된 상태에서 계속 이동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실시간으로 온도를 감시하고 또 위치까지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송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단 그 유지 온도가 한 2도에서 8도 정도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접종이 가능하고 예. 또 방문을 통해서 접종하는 것이 가능해서 빠르게 많은 분들에게 접근하기 굉장히 용이한 백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부산 동구 보건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계속 이렇게 일단 준비 과정도 많이 철저했고 그래서 이동하는 과정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나 봐요. 네, 큰 문제는 없었는데 예.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이제 네. 제주도로 가는 물량이 그러게요. 일부 문제가 그 있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자, 어제 안동 공장에서 출하됐고 그리고 2시간 만에 이천 물류센터로 이동이 돼서 네. 하룻밤 보관이 됐다가 오늘 새벽부터 전국 각지로 뿌려지는데 예. 접종센터가 전국에 250개가 있어요. 예. 보건소로 도착합니다. 그럼 1,900여 개의 접종센터로 다시 또 이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이제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건데 네. 예. 제주도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항공편이냐 선편이냐 페리에 실려서 갔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목포항에서 페리에 물건을 싣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에 차량 이동 중에 일부 온도 이탈이 나타났다. 생각해 보시면 지난해 우리가 비슷하게 예. 이게 지금 파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파이자는 영하 70도지 않습니까? 네. 아주 극도의 콜드 체인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도에서 8도도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해 독감 백신이 일반 박스에 넣어가지고 상온에 그냥 노출해 있는 바람에 폐기되는 일이 있었는데 아주 비슷한 상황인데 예. 다행히 많은 물량은 아니고 1,900여 명분 이게 이제 3천여 도스가 되는 겁니다. 네. 예. 이 물량에 문제가 생기면서 다시 전량을 회수하고 교체해서 가는 바람에 오늘 아침 새벽 5시 40분에 예. 제주항에는 예정대로 물량은 도착했는데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예. 한 방울도 지금 폐기되는 게 아까운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아차하는 경험을 했으니까 예. 다시 더 엄중하게 관리가 이루어지리라 믿어봅니다. 반면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온도 유지가 잘못됐다는 걸 통제센터에서 감지한 거잖아요. 아, 네. 그 그러니까 이동 통제는 잘 중에 되고 있다. GPS로 위치 추적도 되지만 예. 백신의 상태가 원격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방역 당국의 중앙제어센터에서 모든 상태를 실시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우리나라가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전체적인 백신 관리 시스템을 잘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증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 백신이 처음에 75만 명분이라고 저희도 어저께 소개해드렸는데 3만 5천 명분이 더 늘은 것 같아요. 어떤 뭐 추가로 이렇게 늘어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오진 않지만 알려진 바는 그 식약처의 출하 승인 과정에서 더 늘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마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혹시라도 이제 출하 과정에서 혹시 좀 문제가 있을까 봐 여유분을 미리 좀 준비한 게 아닌가. 네. 여유분까지 문제가 없어서 같이 출하가 된 것으로 좀 추측이 되는데요. 일단은 예. 더 많은 백신을 확보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또 이제 평론가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유통도 안전하게 해서 버려지는 백신 양을 최소화하고 네. 사실 이번 백신은 2도씨까지가 보관 온도인데 알려진 바는 1.5도가 나왔기 때문에 0.5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다시 백신을 다시 반품했다고 알려진 예. 것 같은데요. 예. 좀 너무 굉장히 철저하게 너무 좀 통계센터가 진짜 철저하네요. 0.5도 차이로 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바이러에 10인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접종이 이제 남을 때 우리가 그날 다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접종에 대해서는 일단은 질병청에서는 그 접종 의사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네. 추가적인 접종, 그러니까 버리는 것보다는 누구라도 하나 더 낳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그것에 대한 좀 충분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접종을 앞두고 사실 1호 접종자를 네, 두고도 네. 관심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정치권이 좀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면서 곱지 아유. 않은 시선을 네. 받기도 제가 보기엔 했었는데 참 비생산적이고 네. 백신 접종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이제 이 존재하지 않는 불안감을 더 고취시키는 정치적인 공방이 오갔는데 네. 예. 선거 때가 되긴 됐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예. 자, 대통령이 1호 접종하시오.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 국민은 실험 대상이냐, 그러니까요. 뭐 사극까지 동원돼서 김이상국 얘기까지 나왔는데 예. 하등에 지금 백신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을 여야 정치권이 한 거예요. 예. 청와대는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접종은 마다하지 않겠다. 네. 단단하게 답했고요. 질병관리청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실험 대상이란 말은 당치가 않다. 안전성과 효과성을 다 검증하고 맞는 것인데 예. 그런 얘기는 위험하다. 예. 이런 이제 경고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호 접종은 누구냐? 이건 세계적으로 관심이죠. 그러니까요. 기억의 세계 최초 1호 접종은 영국의 90세 할머니였고요. 곧 생일을 맞으시는 네. 즐겁게 맞으시는 장면 봤고 또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뉴욕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지역 병원에 이주민 출신의 50대 간호사였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기억이 생생한데 예. 자, 우리나라는 전 의미 있다고 봅니다. 예. 1호 접종자는 대통령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고 시민인데 의료진이에요. 네. 결국은 시설 종사자, 입소자도 포함해서. 예. 근데 1호 접종자가 다수입니다. 음. 동시에 내일 9시가 되면 예. 지금 백신이 속속 도착하고 있잖아요. 예. 모든 곳이 접종센터가 문을 열고 접종을 시작해요. 그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9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동시에 맞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뭐 어느 지역에 누구 몇 세 아무개가 아니라 예. 우리는 9시에 접종을 시작하시는 모든 시민들이 1호 접종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의사협회가 중범죄자 의사면허 취소법에 반발을 하면서 접종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간호사도 백신 접종을 하는 걸로 하게 하는 걸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일단 그 접종하는 것 자체는 지금까지 많은 간호사분들, 물론 이제 의사도 할 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접종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고 또 접종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상 반응에 대해서 같이 이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백신을 또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의사 혼자서 다 이렇게 예진하고 접종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모든 의료진이 다 협조해야 되고 또 이상 반응이 생기셨을 때도 간호사, 의사 다 같이 처치하고 판단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간호사분께서 단독으로 판단해서 접종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의사, 간호사 모든
모든 의료진들이 환자를 모든 국민들께 좀 안전하게 접종하고 또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다 같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데 역할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란을 떠나서 이제 의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합심해서 한다고 해도 혹시나 이제 대한의사협회가 보이콧에 나선다고 하면 혹시나 의사 수급에 좀 문제가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글쎄,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데요. 또 의사들 내부에서도 좀 의사협회의 어떤 보이콧 지침에 반대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따르지 않고 참여하실 의사들도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돼서 크게 그 의사 없이 간호사 단독으로 접종할 가능성은 좀 현재로서는 좀 적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접종 전후로 아마 좀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접종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몸의 최상 컨디션을 유지하시고 자기의 이상 반응인 이상 증상이 있으신지 잘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접종 당일날 37.5도 이상의 열이 나시면은 일단 접종을 받으실 수가 없고 혹시라도 이제 열이 계속 지속되고 혹시라도 코로나 감염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은 바로 또 선별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접종 대상 중에서 앞으로는 임신부도 접종이 확대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임신하신 분들은 접종을 받으실 수가 없어서 임신 여부도 좀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질환이나 최근에 특히 이제 어떤 치료제에 대해서 면역 억제제나 이제 항체 치료제 같은 걸 쓰지 않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좀 기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기 때문에 평상시 이제 알레르기 체질, 특히 이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하신 적이 없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접종 후에도 이상 반응에 대해서 잘 관찰해 보셔야 되는데 이제 많이 알려진 이상 반응은 이제 국소적인 통증이나 붓기, 또 전신적인 피로감, 발열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어서 일시적이고 경미한 경우에는 좀 지켜보시면서 좀 안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좀 증상이 심해지거나 또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다산 콜센터에서도 그런 상담을 확대한다고 알려져 있고 또 1339나 또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갑자기 우리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보통은 30분 이내에 생기지만 귀가하셔서 몇 시간 후에 생긴다고 하시게 되면은 바로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시거나 119 구조대의 도움을 받으셔서 병원으로 이송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평론가님 이거 잠깐만 여쭤볼게요. 의료법 개정안에 지금 의사협회가 반대하면서 내일인가요? 법사위에 통과되면 파업을 불사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럼 거의 파업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떤 파업 겁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도 우리가 경험을 했죠. 8월 고래 경험했고 또 의대생은 끝까지 국시급을 했다가 지금 의료 인력이 모자랄 상황인데 올해 또 구제책을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좀 시끌시끌합니다. 구제를 해줬어야 하느냐. 그래서 또 지금 총파업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는 그래도 이 미래의 의료 인력이 뭐 3천 명 가까이 모자랄 상황을 이 위급한 상황에 또 메꾸지 않을 수도 없었던 것이고 국연지책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다수 계시고 이제 여기도 김용우 선생님 계시지만 의사협회의 이 전체 우리나라 의사의 가입률은 한 30% 내외라고 해요. 개업의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현재 이 의사협회 집행부 지도부에 결정에 최대 집회장이 좀 개인적인 또 이 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 총파업은 의결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게 이제 직업 집단의 파업이 가능하냐. 지난해에는 총파업이란 말을 우리가 안 쓰고 집단 의료 거부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게 의사의 파업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수가 참여하진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진행된다면 또 일부 차질은 불가피한 건 사실이죠. 지금 의료진 한 명 한 명이 귀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원만히 해결되기를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의사분들이 모두 다 집단 행동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 어떤 집단 거부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참여율이 나타날 것인지. 그런데 지난해에 이제 이 집단 거부가 역풍을 많이 맞았습니다. 국민 여론이 싸늘했거든요. 지금도 국민 여론이 사실 이 의료법 개정안을 하라는 여론이 많이 높아요. 그러면서 좀 의사 집단에서 함께 합리적으로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여론의 호흡을 함께 해야
그게 의미 있는 저항이고 투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 혹은 국민들을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공감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지금 조금은 아쉬운 대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다시 내일 맞을 백신으로 오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아나필락시스 네네. 맞나요? 아나필락시스 예. 맞습니다. 네. 그것과 그냥 불안하고 호흡이 갑자기 빨라지고 그래서 졸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구분해서 그 조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의료진 분들은 이제 보시면 충분히 구분이 가능한데요. 네. 이제 이게 아나필락시스 불안해서 졸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많은 한 인구의 10% 정도는 바늘에 대해서 공포감이 있으시고 네. 또 받기 전에 또 너무 긴장을 많이 하시거나 이제 호흡을 빨리 하시게 되면은 과호흡 때는 약간 손발 저림 증상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예. 그것 때문에 이상 증상을 호소하실 수도 있고 예. 또 이제 통증이 유발됐을 때 우리가 미주신경성 실신이라 그래서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이제 졸도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맥박이 굉장히 천천히 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아나필락시스랑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중증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호흡곤란, 기도 부종이 오면서 또 혈압도 떨어지는데 이럴 때는 맥박이 좀 빨라집니다. 예. 그리고 피부 반응이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가려움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점막인데 입술이라든가 눈 주변이 이렇게 붓고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예.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이제 졸도나 스트레스 반응하고 아나필락시스는 우리가 빠르게 보면 이제 감별이 가능한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 주변 귀가하셔서 또 그런 의심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혼자서 판단하시기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119 구조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이제 백신은 무료로 우리가 네.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잘못된 상황에서는 피해 보상까지 해주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정부가 확실히 천명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무료로 다 백신을 전 국민이 맞도록 돼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이 예방 접종 체계가 이번 코로나19만이 아니라 모든 독감 백신이라든가 또 아이 때 맞아야 되는 다양한 이제 백신들이 예, 있죠. 굉장히 체계화가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부작용에 의한 정부가 권고한 이 예방 어떤 의약품을 접종을 했는데 네. 거기에서 부작용이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럼 이미 우리나라는 보상 체계가 잘 갖추어진 것이고 예. 코로나19 백신도 그러한 룰에 따라서 뭐 이변 없이 차질 없이 부작용에 대한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는데 예. 다만 이게 이 보상이 되어야 할 만한 피해냐. 보통 이 접종하고 하루 이틀 아프거든요. 네네네. 약간 붓기도 네, 있고 몸살 몸살 기운도 기운도 있다고 있고 하더라고요. 지금 예. 미국에서는 간호사분들이 아픈 게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예.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루 이틀의 부작용은 일반적인 경증이고 이거보다 심각한 피해. 여기에 대해서는 한 120일 정도 심사 기간이 걸리는데 정말 코로나19 접종 또는 다른 이제 어떤 접종에 의한 피해가 명백하게 의료적으로 확인된다면 예.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모레부터 맞게 될 화이자 백신도 네. 내일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옵니다. 예. 향후 일정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항공편으로 대한항공으로 들어옵니다. 내일 낮으로 예정돼 있죠. 네. 우선 이게 코백스 퍼실러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양이 많진 않아요. 예. 58,500명분이에요. 앞으로도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그럼 이게 들어오면 이것이야말로 영하 70도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훨씬 좀 엄중하게 예. 유통, 관리, 보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접종센터도 전국적으로 제한적이에요. 네. 많지 않아요. 예. 그 서울중앙의료원을 필두로 해서 그래서 바로 27일부터 첫 접종이 시작될 거니까 예. 파이자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빠르게 접종이 될 것으로 저 생각이 됩니다. 한번 예. 개봉하면 5일 이내에 모두 다 맞게 돼 있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최소 잔량 주사기. 우리 기술에 의해서 한 병에서 5명이 정량이지만 우리는 6명분이 나온다는 거. 끝까지 짠다. 일본은 요거 잘못 계산해가지고 예. 주사기 확보 안 했는데 예. 1,200만 병분의 지금 이 물량이 갭이 생겼어요. 예. 우리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할 것으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앞두고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경우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